말도 안 돼. 미친 거 아냐? 제가 절규하듯 외친 순간 CU 편의점 직원이 방금 막 참치김밥 품절 팻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를 뚫고 달려왔는데 또 늦었네요. 앞에 줄 선 사람들이 한 사람당 서너 개씩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제 차례가 오기도 전에 동이 났습니다. 내일은 5시에 와야겠네 앞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오시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치김밥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거든요. 제 이름은 바트 치메그, 28살의 광고 에이전시 디자이너입니다. 키 165cm의 까만 긴 머리, 몽골 전통의 둥근 얼굴형을 가진 평범한 울란바토르 여성이죠. 하지만 제게는 남들과 다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음식에 완전히 미쳐 있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한 달 월급의 15%를 한국 음식에 씁니다. 제 월급이 120만 투그릭 약 80만 원인데 매달 18만 투그릭 약 12만 원을 CU와 GS25에 바치고 있어요. 친구들은 저를 보고 한국병에 걸렸다고 놀리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치메그, 여기 있었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직장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앵흐자르갈이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녀는 러시아계 혼혈로 저와는 정반대의 외모를 가지고 있죠. 또 김밥 사러 왔구나. 정말 질리지도 않니? 너도 한번 먹어봐. 인생이 바뀔걸?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도 앵흐자르갈처럼 한국 음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조차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김밥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저는 참치김밥 대신 불고기김밥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게토커피와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했어요. 5,500 투그릭 약 3,700원짜리 김밥과 3,000 투그릭 약 2,000원짜리 커피. 하루 시작 비용으로는 꽤 비싼 편이지만 이것 없이는 도저히 일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짭짤한 간장 양념이 밴 불고기와 아삭한 단무지, 그리고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 입 안 가득 퍼졌어요. 역시 최고야. 무의식적으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할 뿐이죠. 제가 한국 음식과 처음 만난 건 2021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신입사원이었어요. 월급은 적었고 매일 전통 음식인 허르헉과 보즈만 먹으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바로 갓 오픈한 CU 편의점이었습니다. 치메그, 이거 한번 먹어봐. 인생이 바뀔걸? 선배가 건넨 건 삼각김밥이었습니다. 검은색 김에 쌓인 삼각형 모양의 이상한 음식. 솔직히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바다가 없는 몽골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김이라는 건 너무나 생소한 식재료였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검은 종이 같은데. 김이야, 김. 바다에서 나는 채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반신반의하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김의 맛, 그 안에 들어있던 참치마요의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약간 단맛이 나는 밥.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며 제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진짜 맛있는데? 그치? 나도 처음 먹었을 때 충격받았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매일 먹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CU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삼각김밥으로 시작했지만 곧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로 영역을 넓혀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컵라면이었습니다. 몽골에도 라면은 있었어요. 중국산 라면이나 러시아산 라면 말이죠. 하지만 한국 라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신라면을 처음 먹었을 때의 그 매운맛.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매웠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어졌어요. 이게 바로 중독성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국물까지 다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에 빠져들기 시작한 게.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2022년 초 몽골 지상파 TV에서 이태원 클라스가 방영되기 시작했어요. 주인공 박세로이가 포차를 운영하며 성공해가는 이야기였는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초록색 병에 담긴 맑은 술을 작은 잔에 따라 마시는 모습이 왠지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CU에 가서 소주를 샀습니다. 참이슬. 알코올 도수 16.5도. 우리 몽골 전통술인 아르히는 보통 4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16.5도면 물 같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마셔보니 전혀 달랐어요.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에 은은한 향. 무엇보다 음식과 함께 마시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날 저는 김밥과 소주를 함께 먹으며 이태원 클라스를 정주행했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처럼 소주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기도 했죠. 혼자 있는 원룸에서였지만 왠지 한국 포차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진짜 포차에서 술을 마셔봐야지. 그때 세운 목표가 지금도 제 버킷리스트 1순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한국 음식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요리까지 시도하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채널을 구독하고 레시피를 보며 따라했죠. 처음 만든 요리는 김치찌개였습니다. CU에서 파는 포기김치를 사서 돼지고기와 함께 끓였는데 생각보다 맛있게 됐어요. 매콤하고 시원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치메그가 만든 김치찌개래. 한번 먹어볼래? 저는 자신 있게 가족들에게 김치찌개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엔 빨간 국물을 보고 경계하던 아버지도 한 숟가락 드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야, 이게 뭐니? 맵긴 한데 자꾸 먹고 싶어지네. 한국 음식이에요, 아빠. 김치찌개라고 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식탁에는 한국 음식이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가 만든 잡채를 드신 후로는 오히려 레시피를 물어보실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한국 음식에 쓰는 돈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커졌어요. 특히 수입품이다 보니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비쌌죠. 치메그야, 너 이번 달도 돈 모은 거 없지?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평균 저축률은 15% 정도인데 저는 거의 0%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 음식은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던 2023년 여름,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식품 회사의 광고를 맡게 된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한국의 모김 제조업체였고 몽골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게 저희 팀의 임무였습니다. 바트 치메그 씨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의 제안에 저는 두말 없이 수락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한국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몽골의 한국 식품 시장을 깊이 있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우선 몽골인 1인당 연간 신라면 소비량이 12개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왜냐하면 몽골은 전통적으로 면 요리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한국 라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또한 CU 편의점 한 매장에서 하루 평균 200잔 이상의 커피가 팔린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숯에 차우유차를 마시던 몽골인들이 이제는 커피를 일상적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식품 판매가 아니라 문화 현상이에요.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몽골에서 성공한 건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 본사 직원들과도 화상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걸 알고는 무척 기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 치메그입니다. 반갑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해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독학한 한국어가 이렇게 쓸모있을 줄은 몰랐어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검은 종이의 마법이라는 캠페인은 몽골 전역에서 화제가 됐어요. 바다를 모르는 몽골인들에게 김이 주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컨셉이었죠. 특히 제가 직접 출연한 광고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통 의상인대를 입고 김밥을 먹는 장면이었는데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됐다고 해요. 치메그 씨 덕분에 매출이 30% 늘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감사 메일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국 음식을 더 많은 몽골인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이 성공을 계기로 저는 회사 내에서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 관련 프로젝트는 모두 저에게 맡겨졌고 덕분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과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2024년에는 한국의 모 소주 회사와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몽골의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이었는데 저는 한류 드라마 속 그 맛이라는 컨셉을 제안했어요.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봅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죠. 이 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인기 한국 드라마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특히 첫 잔은 원샷이라는 한국의 음주 문화가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프로젝트는 2025년 초에 진행한 김밥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한 김밥 프랜차이즈가 몽골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지 시장 조사를 저희 회사에 맡긴 거예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정말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밥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 음식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CU에서 사 먹는 그 김밥을 더 많은 몽골인들이 즐길 수 있다니. 시장 조사를 위해 저는 울란바토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 대학가, 비즈니스 지구 등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했죠. 김밥을 드셔보신 적 있나요? 네. CU에서 자주 사 먹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품절돼서 아쉬워요. 전문 김밥집이 생긴다면 가실 건가요? 당연하죠. 더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먹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인터뷰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20-30대 직장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이미 김밥을 완벽한 한 끼 식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밥은 이미 몽골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편의점 김밥의 한계는 종류가 적고 수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문 김밥집이 생긴다면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는 현지화 전략도 제안했습니다. 몽골인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양고기 김밥, 말고기 김밥 같은 현지 특화 메뉴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한국의 맛은 유지해야 합니다. 몽골인들은 진짜 한국 맛을 원하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제 커리어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치매그는 정말 운이 좋아.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한국 음식을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2025년 6월 현재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CU에 들러 김밥을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한국 식품 회사들의 몽골 진출을 돕는 전문가가 됐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와도 미팅을 했습니다. 몽골에 한국식 치킨집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몽골인들도 치킨을 좋아하나요? 닭고기 자체는 많이 먹지 않지만 한국식 양념치킨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맥주와 함께 즐기는 치맥 문화를 잘 마케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문득 3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김이 뭔지도 모르고 검은 종이라고 부르던 그때의 저를요. 지금 제 냉장고에는 항상 김치가 있고 식탁 위에는 고추장과 된장이 놓여 있습니다. 제 방 한쪽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쌓여 있어요. 친구들은 저를 반은 한국인이라고 놀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몸은 몽골에 있지만
제 입맛과 마음은 이미 반쯤 한국에 가 있으니까요. 얼마 전 드디어 한국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본사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2025년 7월 제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드디어 진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겠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가고 싶은 식당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벌써 50곳이 넘었어요. 일주일 출장 기간 동안 다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오려고 합니다. 특히 가장 기대되는 건 진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태원 클라스에서 봤던 그 장면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니. 한국에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앵흐자르갈이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길거리 떡볶이, 그리고 진짜 김치찌개, 삼겹살, 짜장면, 순대, 어묵. 야, 그만해. 일주일 동안 그걸 다 먹을 거야? 친구의 핀잔에도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네, 다 먹을 거예요. 아니, 먹어야만 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요. 요즘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로만 배운 한국어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비즈니스 한국어는 더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온 바트 치메그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하는 제 모습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지합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거든요. 또한 저는 요즘 몽골의 한국 음식 시장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검은 종이에서 김밥까지 -한 몽골 여성의 K-푸드 사랑 이야기예요. 이 책에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몽골 한국 식품 시장의 성장 과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김이 인기를 얻게 됐는지, 왜 몽골인들이 한국 라면에 열광하는지, 편의점 문화가 몽골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등을 담을 예정이에요. 저는 이 책이 한국 기업들이 몽골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몽골인들에게는 한국 음식의 매력을 더 깊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는 상상해봅니다. 10년 후 몽골의 모습을요. 아마 그때쯤이면 울란바토르 곳곳에 한국 식당이 있을 거예요. 김밥집, 치킨집, 고깃집, 분식집. 몽골인들이 자연스럽게 오늘 저녁은 한식 어때?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음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말이죠. 2025년 5월의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식품회사 임원진이 몽골 시장 시찰을 온 거예요. 저는 그들의 가이드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트 치메그 씨, 몽골 사람들이 정말 한국 음식을 이렇게 좋아한다니 놀랍네요. 임원 중 한 분이 CU 편의점 앞 긴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새벽 6시인데도 김밥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거든요. 네, 이게 일상이에요. 저도 저 줄에 매일 서는 사람 중 하나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안내하며 몽골의 한국 음식 문화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한국과 몽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찰단과 함께 몽골 전통시장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전통 유제품을 파는 할머니 옆에서 한 젊은 상인이 김과 즉석밥을 팔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김이 잘 팔려요? 제가 몽골어로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요즘 젊은 애들은 이 검은 종이를 정말 좋아해. 나도 가끔 먹어보는데 짭짤하니 괜찮더라고. 70대 몽골 할머니가 김을 드신다니. 저는 이 대화를 한국 임원들에게 통역해줬고 그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다니. 그날 저녁 시찰단과 함께 몽골 전통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치를 곁들인 허르헉, 고추장 양념 호르호그 몽골 전통 양고기 요리 같은 퓨전 메뉴가 있었거든요. 이건 저도 처음 보는 메뉴네요. 호기심에 주문해봤는데 의외로 조화가 잘 맞았습니다. 한국의 매콤한 양념이 몽골 고기 요리의 느끼함을 잡아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문화융합이군요. 한국 임원 중 한 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한국과 몽골의 음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저는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바트치메그 씨, 저희 회사의 몽골 지사 설립을 준비 중인데 현지 마케팅 총괄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정식 직원이 된다니. 게다가 제가 사랑하는 한국 음식을 몽골에 더 널리 알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니. 네,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몽골 맞춤형 K-푸드 개발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몽골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제품들을 기획했어요. 첫 번째 제품은 양고기 김밥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인 양고기를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밥과 결합한 거죠. 처음엔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시제품을 만들어 시식회를 열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천재적인 조합이에요. 양고기 특유의 냄새를 김과 참기름이 잡아주네요. 드디어 우리 입맛에 맞는 김밥이 나왔어요. 시식회에 참여한 몽골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제품은 성공할 거라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몽골 전통차와 한국 디저트의 만남이었습니다. 수태 차몽골 전통 밀크티와 어울리는 한국 과자를 개발하는 거였죠. 약과 유과 같은 전통 한과부터 현대적인 쿠키까지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본사 연구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샘플을 주고받으며 최적의 맛을 찾아갔죠. 바트치메그 씨 덕분에 몽골 시장을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연구원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히 통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6월 중순, 드디어 저희가 개발한 양고기 김밥이 정식 출시됐습니다. 런칭 이벤트는 울란바토르 중심가에서 성대하게 열렸어요. 한국과 몽골의 맛이 만났습니다. 양고기 김밥을 소개합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 제품을 소개했을 때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시식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SNS에는 실시간으로 후기가 올라왔어요. 이건 정말 혁명이다. 드디어 몽골인을 위한 김밥이 나왔네.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제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다니. 출시 일주일 만에 양고기 김밥은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생산량 1만 개가 오전 중에 동인할 정도였어요. 급히 생산량을 늘렸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이 성공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다른 한국 식품 회사들도 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컨설팅 요청이 쇄도했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몽골 시장에서 한국 식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했을 때 청중석에는 한국과 몽골의 기업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몽골인들은 진짜 한국 맛을 원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입맛도 고려해 주길 바라죠. 이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건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김밥 하나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던 저였는데 이제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음식에 미친 몽골 여성이라는 타이틀로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방송 출연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한국과 몽골을 잇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수락했습니다. 촬영팀은 제 일상을 일주일 동안 밀착 취재했습니다. 새벽에 김밥을 사러 가는 모습부터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집에서 한국 요리를 하는 모습까지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어요. 우와, 정말 매일 김밥을 드시는군요. 냉장고에 김치가 5종류나 있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으신데요? 촬영팀의 놀라워하는 반응에 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 가족들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애가 이상한 음식만 먹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저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어머니의 고백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 집은 한국화된 몽골 가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버지도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딸이 한국 음식 덕분에 좋은 직장도 얻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제가 소주 마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방송은 한국과 몽골 양국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어로 김밥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죠. 덕분에 저는 일약 김밥 전도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방송 이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한-몽골 문화교류 홍보대사를 제안한 거예요. 음식을 통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임명식이 열린 날, 저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가 저에게 잘 어울린다고 다들 칭찬해 주셨어요. 바트 치메그 홍보대사님, 앞으로도 한국과 몽골의 문화 교류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답례 인사를 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던 개인적인 취향이 이렇게 큰 역할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홍보대사가 된 후 저는 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펴냈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치메그의 K-푸드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몽골에서 즐길 수 있는 한국 음식들을 소개했죠. 첫 번째 영상은 CU 편의점 김밥 완전 정복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김밥을 먹어보고 평가하는 내용이었는데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줬네요. 치메그 언니 덕분에 새로운 김밥을 알게 됐어요. 다음엔 GS25편도 해주세요. 시청자들의 요청에 따라 저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라면 맵기 도전, 소주 종류별 비교, 집에서 만드는 김치찌개 레시피 등등. 어느새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는 몽골 시골 지역 한국 음식 보급 사업이었습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회사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몽골 지방 도시들을 순회하며 한국 음식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트럭에 조리 시설을 갖추고 직접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여 나눠줬어요. 이게 그 유명한 한국 음식이군요. TV에서만 봤는데 직접 먹어보니 정말 맛있어요. 우리 마을에도 이런 걸 파는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반응들을 보며 저는 이 일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고비 사막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8시간이나 걸리는 오지였어요. 한국은커녕 외국 음식 자체를 접하기 힘든 곳이었죠. 시식회를 열었을 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음식에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한 아이가 용기 내어 김밥을 한 입 먹고는 맛있어요 라고 외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신기한 맛이네요. 짠맛과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마을 이장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날 준비한 음식 300인분이 순식간에 동났어요. 떠나기 전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살면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씀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작은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인정받아 2025년 5월 저는 올해의 문화교류 인물상을 수상했습니다. 몽골 정부가 수여하는 상이었는데 외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음식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입맛만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새로운 기회들이 열렸어요. 이 경험을 더 많은 몽골인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이고
소통의 도구이며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그 중에는 3년 전 저를 CU로 처음 데려갔던 회사 선배도 있었어요. 치매그야, 내가 그때 삼각김밥 하나 사준 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사줄걸.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2025년 6월 21일 오늘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CU에 갑니다. 이제는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매장이 많이 늘어났고 김밥 종류도 다양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참치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오늘도 김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드디어 한국에 갑니다. 첫 한국 방문이에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지만 무엇보다 기대가 큽니다. 진짜 한국에서 먹는 김밥은 어떤 맛일까요? 길거리 떡볶이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정말 맛있을까요? 소주는 한국에서 마시면 더 맛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이 곧 풀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또 많은 몽골인들과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니까요. 바다가 없는 나라 몽골에서 김이 사랑받고 매운맛을 모르던 사람들이 신라면에 열광하며 24시간 편의점이 일상이 된 지금. 이 모든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한국과 몽골을 잇는 맛있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최고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치매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